자, 이탈리아. 뭐 뭐니 뭐니 해도 아드리아에서 핵심 국가는 이탈리아죠. 로마 제국의 나라죠. 저는 이제 로마 여행까지 이탈리아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아까 인수부르크를 제가 생략했습니다만은 인수부르크에서 내려오면 바로 북쪽, 이탈리아 북쪽이 바로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유명한 동네입니다. 돌로미티라는 정말 휴양지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다시 1시간 반을 내려오면 이제 베네치아로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를 보고 베로나, 그 다음에 밀라노, 유명한 두오모 성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칭케테르, 피사,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고향 피렌체, 거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나폴리로, 나폴리에서 그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 소렌토 아말피 해변을 거쳐서 동쪽으로 가서 동쪽 끝 바리에서 알베로벨로를 보고 다시 이제 크로아티아로 넘어가는 이런 여행을 이탈리아에서만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탈리아의 자랑 돌로미테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돌로미테 하면요,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 돌로미테라는 거는 이 동네의 그 산, 알프스 산의 그 바위들, 약 2,500, 3,000m가 넘는 바위들이 이 돌로미테라는 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전체 지역을 이 지도에 보신 것처럼 오스트리아 남쪽,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 알프스 산맥이죠.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뒤쪽은 오스트리아고요. 앞쪽 남쪽은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남쪽 방향에 있는 알프스 산맥 안쪽을 돌로미테라고 합니다. 바로 베네치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북쪽이죠. 그 지역을 이제 중심 도시가 코르티나 담페초,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거점 도시고, 거기에서 이 산맥을 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공짜 도로입니다. 아까 오스트리아 동네하고는 다른데요. 산맥을 넘는데 그 영,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대관령, 미시령, 이런 영을 영어로 패스라고 그래요. 그 동네에서도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산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6개 패스를 도는 코스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그 돌로미테 지역에 가서 관광 안내소에 가서 가장 멋진 코스를 제가 세팅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았던 것을 구글 지도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오른쪽에 있는 트레치메 디 라바레토,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그 돌 기둥을 볼 수 있는 이제 관광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갔다 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좀 약간 삐뚤어진 타원형으로 도는 곳이 바로 6개 패스를 고개를 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잡으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그 구글 지도에는 5시간이 걸린다고 나오지만 이제 뭐 쉬었다가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고개를 넘을 때 보면은 또 거기에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3,500m 정상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타보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리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래서 6개 코스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코르티나 담페초 이런 동네예요. 저희들이 제가 묵었던 호텔이 아니라 이런 샬레 같은 집이죠. 거기에서 전경을 찍었던 돌로미테 마을의 그 모습입니다. 멋있죠? 저 앞에 있는 돌산, 저게 바로 돌로미테 암석이라는 거예요. 저 암석 때문에 알프스 산맥하고 다른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가니까 저게 눈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 형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러죠. 침엽수림이 이렇게 파랗게 있고, 그 밑에는 또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는 꽃들이 정말 만발해요. 그 사이에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한 7, 80%는 호텔입니다. 호텔이나 산장 아니면 통나무집 이런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무 집이라도 골라서 가도 이런 전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돌로미테 중에서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한 3일 정도 머무르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광경 사진만 한번 보시고 오늘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전경이 저희 숙소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의 구름과 산과 들과 나무와 그 동네의 그 고즈넉한 그런 풍경,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이탈리아에서는 최고의 관광지 같아요. 자, 이곳이 이제 실제 그 돌로미테 정상의 패스, 아까 말씀드린 기아우 패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풀면은 기아우령입니다. 령, 대관령처럼. 거기에 올라갔을 때 풍경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요,
이토록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가 평생 볼 수 있을까 하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스위스로 연결되는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연결되는 알프스입니다. 네, 이러한 풍경을 여러분들이 그 돌로미티 지역에 가면은 그 고개를 넘나들면서 거기까지 다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거든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왔던 거죠. 이렇게 뒤로 배경으로 하고 이제 이탈리아 이제 배경을 보고 저희들은 이제 베네치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북쪽에 베네치아만 보고 오지 마시고 1시간 반 거리만 가면은 이 돌로미테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 구경하려면 뭐 3일 가지고 안 되고 한 트레킹까지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오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르네상스의 고장인 이탈리아 북부 여행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코스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북쪽에 있는 코르티나 담페치오에서 내려 1시간 반만 내려오면 베네치아, 여러분 잘 아시죠? 해상도시,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베네치아를 통해서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베로나, 아까 얘기한 베로나 아레나 원형극장이 있는 곳이죠. 그것을 거쳐서 시르미오네라고 아마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이곳은 이 북부 알프스 지역의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시르미오네를 거쳐서 밀라노, 밀라노 대성당,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제가 다녀본 성당 중에서는 정말 건축학적으로나 또 그 규모나 아름다움으로 봤을 때 정말 빼어난 둘째가람 서러운 대성당인데요. 거기에 거쳐서 이제 밀라노에서 다시 남쪽으로 칭케테레 해안 도시가 아주 휴양지가 아름다운 곳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알려진 피사의 사탑을 거쳐서 르네상스의 고향 피렌체를 이제 꼭 지점으로 찍는 이러한 이탈리아 북부 여행을 해보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뭐 베네치아는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많이들 가는 동네는 그닥 많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돌라도 타보시고 아름다운 해상 버스도 타시고 해상 버스가 바로 배거든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되게 이제 그냥 여행 가신 분들은 하루 정도 있다 오시는데 이것도 한 3일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곳곳을 보면은. 그래서 베네치아를 꼭 들려보시고. 저는 이때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갔던 시기가 6월이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의 유명한 사육제, 그 가면 축제죠. 그걸 못 가봤는데 나중에 간다면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가면 축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과 함께 이제 3대 축제인데 물론 이제 평소에 가도 이런 가면들이 가게마다 다 있어서 저도 가면 하나 사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독특한 그런 문화의 축제죠.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의 특색이 있는 거는 그 건물도 수상 도시도 멋있지만 유명한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 베네치아 유리공예입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유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존경하고 그런 그 아름다움을 겸비하는 건데 여기 이제 섬 따로 베네치아 섬에서 무라노 섬과 부라노 섬이라고 그 바로 인접해 있어요. 배로 수상 택시를 타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리 공예도 한번 맛보시고 오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3일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베네치아에 가시면 이 석양 노을이 질 때쯤 이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즉 그러니까 불빛도 있으면서 그 수로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면서 집들도 형상이 보이는 여기서 이제 해가 저물어 버리면 불빛만 보이기 때문에 화면이 멋있지가 않아요. 물론 그 감동은 더 주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배를 타고 갔던 것을 한번 감상하시면 베네치아에 아마 한 3분의 1은 다 본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가나 이 백길 가에 있는 집들에서 불빛이 이제 새어나오고 이곳은 그 유명한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 부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되게 이제 곤도라를 타잖아요. 이곳에서 곤도라를 탑니다. 여기에서 곤도라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골목 길을 수로를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이곳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살짝 지나면 이게 이제 리알토 다리, 그 유명한 다리죠. 그 리알토 다리 밑을 지금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광경 너무나 감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붕이 보이네요. 리알토 다리의 지붕입니다.
이렇게 비치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이렇게 이제 리알토 다리를 건너오면 이렇게 이제 뒷면에서 이렇게 형상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이 장면을 이렇게 불빛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낮에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저희 낮에 이제 이 다리를 건너갔었는데 이 장면과 이 타이밍, 여러분 꼭 한번 배를 타고 이 리알토 다리 밑을 이 해질녘에 석양이 이렇게 질까 말까 한 시기에 베네치아를 꼭 한번 이렇게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를 여행하시려면은 뭐 팁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측 지도에 보시면은 본섬이 있죠. 베네치아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배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베네치아 본섬이 이렇게 섬인데 연결이 돼 있고요. 본섬에다 숙소를 얻으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빌려면 또 엄청 비싸요. 그래서 물론 안에서 주무시는 것도 제대로 된 뭐 또 그 산책을 밤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메스트레의 숙소를 정했거든요.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그러면 본섬보다 가격이 50%반 정도 싼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숙소도 좀 아주 고급화, 현대화된 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베네치아 유니카드를 사는 거예요. 유니카드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이제 그 카드를 팔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3일 카드를 또 팔아요. 그러면은 3일 카드를 사가지고 기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건너는데 메스트레에서 한 20분 내지 30분만 가면 본섬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타고 들락날락하고 그 버스가 저녁 거의 10시 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 구경도 하시고 밤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니카드를 활용하는 식을 가지고 베네치아를 여행하면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입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요. 베로나 아레나, 지금도 오페라나 유명한 가수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료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 비싼 건 문제가 아니라 예매 자체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도 언젠가는 이 베로나 아레나에서 오페라를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정말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이제 배경으로 나왔던 유명한 소설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이 동네를 반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향이 바로 베로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로미오 집도 가보고 줄리엣 집도 가봤어요. 그 왼쪽 가에 있는 것이 줄리엣의 집 입구입니다. 사람이 뭐 문전성시해요. 안에 들어가면 뭐 물론 사람이 빡빡하고요. 오른쪽의 사진 중에 그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줄리엣의 그 창문가로 이제 나와서 로미오가 여기서 이제 청혼을 했던 그런 곳이죠. 뭐 줄리엣 하면서 부르면서 그 청혼을 했던 이 바로 이제 그 베란다 창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기념샷을 되게 여자분들이 찍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남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찍었는데 그 밑에는 사람들은 막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집 옆에 그 앞에 앞마당에 줄리엣 상이 있는데 그 가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하여튼 그 어느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거기가 아주 다 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아주 흰색이 되어버렸어요. 동상이 아니라 은색 색깔로. 그래서 제가 살짝 갈아놨는데요. 모든 사람이 여기를 다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이 로미오 집인데 아무도 안 가봐요. 그 바로 거기서 한 50m? 100m 거리 안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참 이 사랑에는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요. 로미오 집 가면 아무도 없어요. 이 입구도 문이 닫혀 있었고요. 저도 그냥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 썰렁했죠. 그래서 로미오의 줄리엣의 고장이 바로 이제 베로나다. 베로나를 여러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베로나에서 밀라노로 가는 중간에 약 1시간 거리 정도 가다 보면 가르다 호수라고 나옵니다. 이 호수가 즉 아까 말씀드린 돌로미테 지역에서 내려오는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모든 눈이나 빙하가 녹아서 만든 호수인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요. 그 호수의 가운데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동네가 바로 시르미오네입니다. 이곳은 정말 로마 제국의 왕족 귀족들의 휴양지가 바로 이곳에 중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탈리아 땅이지만 이런 성들이 고즈넉한 성들이 정말 그 호수 가운데 이렇게 벽돌을 싸서 정박할 수 있는 요트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길이 이렇게 반도처럼 삐쭉하게 나와 있어요. 길게. 예, 그곳에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하나입니다. 쭉 들어가면 끝쪽에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지난번 그 버스킹 하는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곳이 바로 이 동네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박정현이가 그 노래를 불렀던 곳이 버스킹 했던 곳인데 그 동네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그냥 온천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유명한 이탈리아의 소문난 북부 알프스 지역의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내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죠. 정말 건축학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저 높이가 거의 한 8, 90m가 되잖아요. 그 위에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그 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물론 계단으로 가지만 계단으로 잘 안 가고 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한 8, 90m, 한 5층 정도 되나요? 거기에 가면 이 옥상에 이런 첨탑들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올렸을까? 거기 위에 또 조각상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대리석 천정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100명, 200명이 올라가도 그 천정이 견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콘크리트 없이 가능한 거나 이런 대리석만 가지고 정말 놀라운 건축술이 바로 밀라노에 두오모 있는 성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사실 이게 인터넷이 공용 그 프로그램인데도 제가 이 식당만큼은 제가 하면 이름을 정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40일간 그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 집처럼 맛있는 한국 음식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는 한국 음식을 안 먹었는데요. 밀라노에 가서 이 집을 찾아갔는데 김치찌개하고 물론 여행 중이었지만 저는 미각이 좀 독특해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걸 다 구별합니다만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김치찌개 백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김치도 담그시고 밥도 이렇게 팥을 넣어서 팥밥을 하고 된장찌개에다가 김치찌개에다가 나중에 라면을 넣어주는데 와,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집은 점심만 팝니다. 그래도 바글바글해요. 저녁에는 장사를 안 해요. 근데 외국인이 더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밀라노 가면은 식당을 여러분 꼭 한번 들려보시고